여러분들, 미국 연준에서 드디어 금리 인하를 시사했습니다. 여러분들 전부 다 아시는 것처럼 최근 1, 2년 동안 금리를 상당히 급격하게 올렸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금리가 다시 내려가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미국 연준에서 파월이 드디어 기준금리 인하를 시사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증권가에서는 연말이랑 연초에 국내 증시가 상방을 보고 있다라고 하는데, 먼저 연준에서 기준금리 5.25%에서 5.5%로 동결을 하고 내년에 세 차례 인하 관측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이날 발표하고 나서 나스닥 지수가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볼게요. 현재 최근 나스닥 지수인데 10월 말쯤에는 13,000포인트 밑이었는데 지금 거의 한 달 반 만에 거의 14,000 후반대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를 시사하면서 이렇게 증권 시장이 화랑을 띠고 있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알아야 될 거는 과연 금리가 인하하면 이 부동산 시장이나 자산 시장에는 어떤 변화가 생길지를 알아야겠죠. 그래서 어떤 변화가 생길지를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면, 자산 시장을 표현하는 이론은 상당히 많지만 그 중에 오늘 알아볼 내용은 바로 피셔의 교환 방정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 방정식은 간단하지만 자산 시장을 잘 표현하고 있는 방정식인데, 여기 왼쪽에 보이시는 분이 피셔 경제학자입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을 조금 보면 기체 방정식의 원리를 차용해서 통화 공급이 물가에 미치는 동태적인 영향을 밝히고자 시도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피셔 교수가 1911년에 발표한 교환 방정식은 화폐 수량설을 간단한 수식으로 새롭게 설명한 것이다라고 하는데, 자, 그 방정식이 뭐냐면 바로 MV는 PY라는 공식입니다. 갑자기 공식이 나와서 머리가 아플 수도 있지만 상당히 간단하고 여러분들이 미래 자산 시장을 예측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참에 요거는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이 P는 뭐냐면 우리가 가장 궁금해하는 가격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가격 데이터를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바꿔야겠죠? 바로 가격은 Y분의 MV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세 개의 인자가 있는데 각각이 의미하는 바가 어떤 거냐면, 부동산 시장에 빗대어서 표현을 하자면 M은 통화량입니다. 그 다음 이 V는 거래량이 될 것이고 P는 가격이고 Y는 공급량이 됩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여기 방정식에 대해서 알아보면, 자, 이게 가격이라고 했죠. 그럼 여기서 가격이 올라가려면 어떻게 돼야 되죠? 여기 M이랑 V 값이 올라가거나 여기 Y 값이 내려가면 이 가격이 올라가죠. 그럼 예를 들어서 이 통화량이 갑자기 늘어난다라고 한다면 여기 부동산 자산 시장, 이 자산 시장의 가격도 올라가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거래량. 거래량이 상당히 중요하죠. 거래량 같은 경우는 주식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 가격을 예측하는데 정말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 거래량이 많아지면 어떻게 되는 거죠? 당연히 가격이 올라가고, 거래량이 줄어든다면 이 가격도 내려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공급량인데, 공급량이 많아지면 이 가격은 어떻게 되죠? 가격은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한 지역이 있는데 이쪽에 신축 아파트가 계속해서 들어옵니다. 끝도 없이 계속해서 공급이 되다 보면 사람들이 굳이 여기 신축에 살 필요가 없겠죠. 그럼 여기뿐만 아니라 다양한 선택지가 있기 때문에 굳이 비싼 돈을 내고 여기를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다른 다양한 비교군도 있기 때문에 가격이 자연적으로 하락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공식이 정말 간단하지만 여러분들이 쉽게 미래를 예측하는데 상당히 도움되는 공식인데, 그러면 지금 나온 금리 인하, 이거는 과연 여기서 어떤 인자에 영향을 주는지 한번 살펴보면, 금리가 하락한다는 얘기는 바로 통화량이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즉 금리는 어디랑 상관관계가 있냐면 바로 이 통화량이랑 상관관계가 있는 거죠. 즉 금리가 떨어지면 통화량이 늘어나고 금리가 올라가면 통화량이 내려갑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피부에 많이 안 와닿죠? 그러면 이거를 실제 예시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 똑같이 부동산으로 예시를 들겠습니다. 자, 금리가 현재 4%고 연봉이 5천만 원인 사람이 있다라고 할게요. 이분이 달마다 지출할 수 있는 월 이자 최고 금액은 150만 원이다라고 했을 때, 자, 이분이 대출할 수 있는 가장 큰 금액은 얼마냐면 바로 4.5억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4.5억이 늘어나면 월이자 150을 넘어가기 때문에 4.5억이 맥시멈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금리가 2%로 하락했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똑같이 연봉 5천에 월이자 150만 원을 지출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자, 이분 같은 경우는 대출 금리가 2%로 떨어졌는데 갑자기 대출 가능 금액이 9억까지 올라갔습니다. 지금 이 금액 같은 경우는 DSR이랑 LTV는 배제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여기서 금리가 2%만 하락했는데 갑자기 대출 금액이 2배가 늘어나죠. 즉 4.5억이라는 금액이 시중에 더 많이 풀리게 되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금리가 0.5%, 뭐 1% 정도 하락을 한다라고 하면 이게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정말 별거 안 되는 수치긴 하지만 이 별거 안 되는 수치가 개인으로 따졌을 때는 몇 억이나 차이가 나고 이게 전 세계를 봤을 때는 어마어마한 통화량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아까 공식으로 돌아와서 금리가 내려가면 통화량이 거의 2배 가까이 올라가죠. 그래서 통화량이 늘어나다 보면 여기 가격도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러한 현상을 인플레이션이다 라고 하는데, 우리는 최근에 이 통화량이 정말 많이 늘어나서 자산 가격이 정말 많이 상승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바로 2020년 코로나인데, 이렇게 경제위기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이 자산시장은 어떻게 됐냐면 급격하게 올라갔죠.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간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면 바로 이 금리입니다. 2020년에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원래 그 이전에는 미국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었고 우리나라 금리도 떨어지다가 2018년부터는 올라가고 있는 추세였죠. 근데 2020년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전 세계적으로 0% 금리로 전부 다 내려왔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세계 각국에서 돈을 풀다 보니까 아까 전에 보신 여기 공식에 의해서 여기 보이는 M, 통화량이 상당히 늘어나다 보니까 가격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한 거죠. 그래서 실제로 2020년 코로나 이후로 자산시장이 정말 많이 올라갔고 지금 이러한 인플레이션을 잡고자 이 사이 기간 동안 금리를 상당히 많이 올렸죠. 그렇게 올리다 보니까 자산시장이 이렇게 많이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2000년대부터 지금까지 금리 현황을 한번 보면 04년부터 08년도까지 금리가 계속해서 상승하죠. 자, 이때도 경제 성장기였습니다. 근데 이 2008년도에 어떤 게 터졌냐면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졌죠. 그러면서 여기도 전부 다 0% 금리로 뚝 떨어졌고 이 기간이 거의 7년 동안 유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연준 파월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기준금리 최고점 혹은 그 근처에 도달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지난 2001년 이후 최고 수준을 계속해서 유지하게 됐다라고 하고 한국과의 기준금리 차이가 지금 2% 정도 차이가 납니다. 다음 실업률이 크게 오르지 않은 상황에서도 물가 상승폭이 둔화한 것은 좋은 소식이다라고 말했고 내년 점도표를 봤더니 전망치가 4.6%로 제시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4.6%가 되려면 0.25%씩 3차례 금리를 인하해야 하죠. 그래서 파월도 금리 전망 점도표를 언급하면서 자, 추가 금리 인상이 적절하지 않다는 게 참석위원들의 관점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즉 본인도 여기 의견에 수긍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금리 정점 가능성과 향후 통화정책 완화를 논의할 가능성을 시사했다라고 하고 자, 아까 전에 실제 사례로 보여드렸지만 금리가 0.5%나 1% 별거 안 돼 보이는 수치처럼 보이지만 이 파급력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금리가 0.5%, 1% 그 이상 떨어지게 되면 결국 자산시장으로 흘러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바로 부동산과 주식시장이 대표적인 자산시장이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향후 10년 안에 지금이 가장 금리가 높은 시기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 자산시장의 가격이 가장 낮은 가격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는 앞으로 미국이 어떻게 금리 정책을 가져갈지를 파악하고 거기에 맞춰서 시장 분위기를 읽어야 됩니다. 즉 지금 금리가 높다고 자산시장에서 멀어지는 게 아니라 현재 본인이 부동산을 하고 있다면 계속해서 임장을 다니면서 부동산 현장의 분위기를 체험해보고 본인이 주식을 하고 있다면 이 금리가 떨어질 때마다 어떤 게 오를지를 파악해보는 게 좋겠죠. 그래서 지금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 기회는 항상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가오는 기회를 잡을 준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년에 금리가 떨어진다면 그때 가서 제가 다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